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힘찬 부동산 TV의 힘찬입니다. 오늘은 광주 황산구 산정동 토지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산정동 하면 최근에 산정지구로 개발이 예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보상 형태는 어떻게 되고 또 이 토지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중간에 저 힘찬이 이 토지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도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신 화면은 광주 산정지구 내 산정동 답 매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명을 알아보면 산정동 할 때 산자는 매산자의 정자는 정자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 산정동에는 어등산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과 정자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렇게 지명이 불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3,590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086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생산녹지 지역이면 건축이 가능하나 맹지여서 건축은 가능하지 않고 도로가 확보가 된다면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토지의 특징은 지대가 높아 전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현장에 가서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유실수, 즉 감나무, 호도나무 등 과실수를 심는 것이 보상에는 더 유리합니다. 산정지구 내 토지여서 수용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 절차를 보면 지구단위 계획은 예정 고시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데 현재에는 하겠다라는 예정 고시입니다. 그래서 예정 고시에는 건축이라든가 과실수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실시계획 이후에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발표가 되면 토지 감정가 그리고 그 토지 안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값 그리고 이분이 농업일이라면 2년치 견작 또는 출하를 했다면 출하비용 등을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대책위에서 협의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액은 평당 110만원에서 총 매매가액은 12억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성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또 산정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소개할 산정동 토지 위성 사진입니다.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가운데에 주황색 선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정지구 예상 경계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토지는 산정지구 예정 고시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정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정지구는 2021년 2월 24일경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정지구를 만든 이유는 그래서 산정지구는 약 168만 3천 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한 51만 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광주형 일자리에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이 되면 거기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의 주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정지구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0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하고 2025년도에는 착공을 하고 2029년도에는 이제 완공을 해서 입주가 가능하게끔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약 한 1년 정도가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철회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철회가 될지 아니면 연장이 될지 또는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보면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는 즉 산정지구를 말합니다. 산정동과 장수동을 일원으로 해서 약 51만 평의 부지인데 광주형 일자리, 즉 빅그린 산단의 광주형 일자리 1만 개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13,000세대의 생활기반시설 즉 자족용지 등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게 산정지구는 국가산단인 빅그린 산단에서 일자리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직원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지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제가 위성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성사진을 보면서 산정지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산정지구 예상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빅그린 산단입니다. 그래서 이 빅그린 산단에서 강종 일자리 1만 개 그리고 또 나머지 일자리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에 이분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정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보면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가 확정이 됐고요. 또 이 부분이 현재 이렇게 도로를 만들려고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산정지구를 만들어야 될지 안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은 혼동스러운데 올 3월 달에 바로 빅그린 산단 옆에 다시 103만 평의 미래차 국가산단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빅그린 산단과 미래차 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직원들의 주거를 더욱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선원지구인데 선원지구만으로는 빅그린 산단과 또 미래차 국가산단의 직원들의 주거를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정지구는 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산정지구는 빅그린 산단과 미래차 국가산단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많은 인력들의 보금자리를 대체하는 곳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산정지구가 개발이 되면 이 도로가 이렇게 나져 있는 부분이 바로 빅그린 산단이나 또는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갈 수 있게끔 4차선 도로가 생기는데 대략적으로 약 한 7분에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으니까는 출퇴근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위성사진을 확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성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산정도 토지는 이렇게 주황색 선 부분의 토지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봤더니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언덕산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덕산 내부에 있는 답이기 때문에 지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현장에서 직접 제가 촬영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대가 높냐 안 높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정도 지대가 높다면 답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과실수를 심어서 과일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보상에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지대는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벼가 심어져 있습니다. 모내기가 돼 있죠. 지형이 높은데 지형이 높다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카메라를 좀 전반적으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좀 높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도심 속 내의 토지다 보니까는 바로 앞에 저렇게 아파트 단지들도 보이네요. 이게 단점은 차가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까지는 들어오긴 한데 대략적으로 차를 놓고 나서 이 토지까지 걸어서 한 50m 정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나무를 심지 못하고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둑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벼가 심어져 있고 또 뒤에 필지도 긴데 제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이렇게 모내기가 심어져 있고 저 뒤에 필지가 긴데 나무 심어져 있는 바로 앞에 토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1089평 되겠습니다. 이 토지 옆에 염소를 키우고 있어서 염소 울음소리가 좀 납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지대는 높으나 이렇게 다 모가 심어져 있습니다. 필지는 한 필지이지만 이렇게 이제 논둑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두 필지만 보이지만 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높으니까 과실나무를 심는 것이 차후에 수용이 됐을 때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중앙에 보면 논두럭이 보이는데 뒤에 토지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논두럭 양옆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답도 이렇게 오늘 매매로 나온 토지입니다. 면적은 1089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저기 뒤에 나무 심어져 있는 바로 앞에 토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도 임야가 아니고 답인데 저렇게 나무를 심어 놓은 이유는 나중에 산정지구가 됐을 때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심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도 차후에 보상을 생각한다면 과실수를 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매매로 나온 이 토지는 지금 현재 모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부분은 저기 나무 심어져 있는 바로 앞에 토지입니다. 면적은 1089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산정지구로 실시계획이 발표가 됐을 때 보상을 봤을 때에는 모내기보다는 과실수, 감나무, 호두나무 등 과실나무를 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라면 2년치 추락 경작비도 나가기 때문에 농업인이면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토지이용 계획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지이용 계획서를 봐보겠습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3590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089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할 때는 공시지가가 매우 중요한데 개별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2만 13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 3월 2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매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전답일 경우 매매 요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히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전답일 경우 매매 요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세대주하고 세대원이 같은 거주지 내, 즉 주소가 같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광주 내에 있거나 또는 토지 직선 거리로 해서 30km 이내에 있을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 토지를 기점으로 직선 거리로 해서 30km 이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토지거래 이제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 안에는 농지이용 계획서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작성으로 신청을 하면 약 2주 정도 소요가 돼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산정동 토지는 약 1089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110만원에서 총 매매가액은 12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정지구 개발 예정구역 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면 토지 보상가 그리고 농사 또는 과실수를 심었다면 나무값 또는 출하비용에 대해서 같이 보상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주 힘찬부동산TV의 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